카타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혈족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 왕족 국가죠. 네. 이제 왕족 국가인데 거슬러 올라가면 사우디아라비아랑 한 집안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뭐 전통적인 그 지역의 이제 대장이다라고 네. 그러면 넘버 2는 바레인. 바레인이요? 예. 네. 넘버 3가 이제 카타르였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내륙 지방에 이제 있던 왕조가 이제 형님 저희는 좀 동쪽으로 가서 해안가에 좀 살고 싶습니다. 네. 라고 그래서 가라. 네. 라고 그래서 이제 바레인하고 이제 카타르가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 해안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지도에 보면 사우디가 가운데 있고 네. 이제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데가 카타르는 그래도 조금 튀어나와서 이렇게 좀 뭐 반도처럼 그래도 네. 잘 보면 보이는데 네. 바레인은 정말 섬이기 때문에 글자로 안 찍어주면 잘 보이지 않을 잘 정도로 보이지가 않네요. 네, 입지를 잘 잡아서 가스가 펑펑 나는 이제 그런 국가가 됐죠. 사우디랑 그러면 관계가 어떤지가 궁금해요. 사우디는 이제 전통적으로 맹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걸프 지역의 왕정 국가들끼리 GCC라고 하는 이제 연합체도 이제 구성을 해서 형님 아우 하면서 잘 지내왔는데 이제 그 관계가 깨진 게 현 국왕이 이제 아버지를 밀어내고 네. 이제 왕이 올라서면서부터 관계가 좋지 않아졌죠. 그래서 이 카타르 같은 경우 가만히 있으면 결국 사우디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계속적인 이제 굴욕적인 상황을 이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만드는 게 당시 이제 위성 방송을 통한 이제 알 자지라라는 방송을 만든 것이죠. 알 자지라는 사실 되게 객관적인 언론으로 돼 있고 네. 예, 우리도 많이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중동 지역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고. 그런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알 자지라가 유일하게 방송하지 않는 내용이 카타르 관련 내용이에요. 카타르 왕실과 관련된 내용은 싹 빼고 대신 나머지 왕실에 대해서는 열심히 비판하고 깔 건 까고 사실을 보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 자지라 등장 이후에 왕족 생활, 뭐 왕실 어떤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귀찮아지고 괴로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국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왕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는데 텔레비전만 키면 호화로운 삶을 이제 보고 하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카타르라는 나라 그리고 이제 알 자지라는 이제 이 방송사 이 자체는 주변 왕정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불편한 이제 관계일 수밖에 없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종파적으로 보면은 사우디와 같은 이제 수니파 이제 계열이지만 바다를 사이에 두고는 이란하고 접해 있어요. 실제로 그 가스전은 이란하고 되게 애매하게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이 공유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 같은 경우는 또 이란이 여러 가지로 제재나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고 있을 때 이제 그 창구가 돼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순위파지만 시아파 이란하고도 되게 잘 지내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이제 해오던 이제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2017년 벌써 한 5년 됐네요. 2017년에 당시 이제 카타르 국왕이 이란을 지지하는 뭐 발언을 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중동 지역에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를 필두로 해서 아랍에미레이트, 뭐 쿠웨이트, 그다음에 뭐 이집트까지 이제 가세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이 카타르에 대한 이제 단독 제재 공동 제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13개 조항에 이제 거의 항복 문서, 거의 뭐 이거 국가로서의 존립을 이제 그 할 수 없는 정도의 조건을 내걸고 이제 단교에 임했던 거죠. 그래서 카타르로 향하는 비행기는 주변 국가를 통과할 수도 없고 영공도 통과할 수 없고 물자 수송도 다 막아버리고 하면서 이제 극한 이제 대립 상황이 갔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사우디가 요구했던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알자지라를 폐쇄해라. 그 다음에 이제 반정부 선동, 그 왕정 국가에 대한 반정부 선동을 자제해라. 그 다음에 이제 테러 지원을 중단해라. 테러 지원을 중단하라는 것들은 이제 카타르가 전통적으로 지원해 오던 뭐 무슬림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그 여러 이제 뭐 그 무슬림 형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레바논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던 이제 헤즈볼라 이런 쪽에 큰 손으로 지원해 주는 게 카타르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이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죠. 카타르는 사실 사우디하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사우디나 주변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극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이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카타르를 도와주러 나타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옆 나라인 이란이었고요. 두 번째는 좀 떨어져 있는 튀르키예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터키요, 예. 예,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뭐 핍박받는 이슬람 형제들을 구원한다, 시합하고 뭐 순입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그래서 당장 비행기를 동원해서 필요한 물자들을 이제 공급을 해주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튀르키예 역시 물자 공급과 군인을 보냈습니다. 군인을 보내서 지금도 이제 카타르에 주둔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튀르키예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카타르의 안보를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보장해주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된 거죠. 카타르라는 나라는 분명히 이제 혈통이나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둘도 없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친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는 거 보면 이제 그렇지 않고 별로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더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이제 걷는 그런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일 큰 일이라고 그러면 미국이 아프간에서 이제 급거 이제 철수를 하면서 이제 카불이 함락되고 이제 탈레반 이제 손에 떨어지는 이제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에 이제 평화협정 탈레반하고 미국하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종교를 지을 것이냐라는 협상이 벌어지던 곳이 바로 카타르입니다. 근데 왜 카타르에서 이 협상이 벌어졌냐? 탈레반이 유일하게 외교 대표부를 둘 수 있었던 곳이 카타르예요. 근데 카타르에는 반대로 미국 그 중부 사령부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미군하고 그다음 미군 기지하고 그다음에 탈레반 외교 대표부하고 바로 근처에 있는 동네가 카타르입니다. 실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걸프전 이후에 미군이 사우디에 주둔을 했는데 종교 원리주의자들 때문에 더 이상 사우디에 주둔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카타르가 과감히 우리나라에 와서 해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미군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하겠다라고 해서 미국을 끌어들이니까 안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됐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아랍의 왕정 국가들은 이제 국민들의 불만,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좀 과격 급진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근데 카타르 같은 경우는 그걸 탄압하기보다는 아예 내 틀 안에 들어와라. 왕이라는 나의 존재, 카타르의 통치 체제를 인정하면 나는 너희들한테 자유롭게 베풀고 안전한 그걸도 주겠다. 대신 카타르 안에서는 사고치지 마라. 라는 조건이니까 당연히 이제 탈레반도 주변 국가에서는 다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제 카타르에 왔을 때는 대접받고 외교적으로 어떻든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 올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카타르라는 나라는 이제 되게 박쥐 같은 나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미국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거점을 아낌없이 내주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단독으로 뭔가 하기에는 껄끄러운 명분이 안 서는 상황에서 판을 깔아주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박쥐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고마운 그런 나라이기도 한 거죠. 어떤 것이 이 카타르를 무시할 수 없는 일단은 이제 경제력이죠. 경제력? 일단은 막대한 이제 가스를 통한 이제 부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요. 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했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중동 국가 대부분의 이제 해안에 위치한 중동 국가들이 이제 이런 딜에 능해요. 옛날서부터 이제 상업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능하고요. 자기 자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명분보다는 실리를 이제 찾는 데 이제 유리한,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 입지적으로 봤을 때 보면 되게 절묘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란 코앞에 있으면서도 사우디 옆에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봤을 때 보면은 저 반도를 내가 딱 차지를 하면 되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불편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리적 이점이라는 것들을 이제 잘 활용을 했던 것이죠. 중동의 각 나라들의 경제는 지금 어떤가요? 뭐 사우디나 뭐 다른 나라들 같은 이란을 제재받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제 원유 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산유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죠.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 이제 그 원유가 많이 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근데 인구는 많은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괴롭죠. 대표적인 나라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 식량 수입을 대부분 우크라이나나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100% 두 나라에서 들여왔었고, 전체 국가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빵값 그리고 휘발유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휘발유값 오르고 밀값 오르니까 국가가 이제 휘청휘청하고 결국 IMF에 이제 손을 내미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 같은 경우는 원래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분열돼 있고 여러 가지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제 뭐 연료 가격이 오르고 뭐 식량 가격 오르고 하다 보니까 거의 국가 붕괴 이제 상태에 이제 직면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인심 좋게 이제 집어주면서 어떻게 같이 가자 형제들이여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아랍 국가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입장들이 바뀐 것 같아요. 자국 우선이고 자국 인구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주변에 퍼주기보다는 이제 석유 이후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나름대로 노력과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카타르 말씀드리면서 이제 석유 뭐 자원이 많으니까 흥청망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다 나름대로는 미래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카타르 같은 경우는 지리적 위치를 따진 어떻게 보면 컨벤션 중심에 그리고 이제 국영 항공사를 통한 이제 교통 허브로서 역할을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거고요. 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여러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 이제 네온시티 같은 네. 어떻게 보면 신도시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 발전 이런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재원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인심 좋게 가난한 나라들한테 집어주기보다는 이제 뭔가 미래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흐름들이 최근에 이제 중동 국가들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이 이렇게 뭐 한 형제다 뭐다 이래서 같이 움직이기에는 안 좋은 나라들은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상대적으로 네. 자원 부국인 나라들은 네. 지금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크게 피해를 입지 않고 그렇죠. 있으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있다. 준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카타르는 좀 미국 쪽인가요? 아니면 어떤 카타르는 뭐 친미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미도 아니고 네. 예 언제든지 다 그냥 우리 영토 내에서 다 와서 이제 하자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러시아와 짝짝꿍이 돼서 계속 삐딱선을 타고 있는 사우디보다는 차라리 카타르가 마음 편하고 믿을 만한 동맹이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 미국 여러 싱크탱크나 전략적인 보고서에서 카타르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카타르 우리의 기준으로 뭐 어느 편이다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 나누려는 것 자체가 카타르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되게 부럽죠. 그렇죠. 예, 정말 부러운 입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땅 밑에는 또 많은 자원이 있고 그것들로 또 부담 없이 불을 안겨줄 수 있는 작은 국민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취약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 이제 배팅과 노력이 이제 성과를 이제 거뒀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석연료라는 게 이제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이제 두려움들이 이제 계속 존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나름대로는 준비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이란 제재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또 카타르나 이런 다른 나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슬람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왕정을 업고 그다음에 이슬람 신정 공화국을 만든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서 중동 지역에서 대부분 국가들은 이제 왕정 국가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많이 나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왕이 존재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화국이 싫은 거죠. 근데 이란이란 나라는 종파도 다르고 민족도 달라요. 페르시아 민족이고 그다음에 그 종파도 이제 시아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란에 대해서는 경계를 또 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란은 또 자신의 어떤 그런 혁명 정신을 과거에 여러 차례 걸쳐서 수출하는 데 지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아랍 민중들이 사실은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유럽과 미국의 어떤 눈치를 봐가면서 자원을 다 염가에 넘기고 사느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과 맞서는 이란의 모습은 또 되게 영웅적으로 이제 또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이란은 상당히 이제 경계시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이란을 포위하고자 하는 미국의 욕구에 맞춰서 그 동안에는 순위파 국가들이 잘 협조를 이제 해왔는데 몇 년 사이에 이제 시아파가 이제 이란 뭐 이라크 전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이제 가서 중동 질서를 한바탕 이제 막 붕괴시키고 어지러운 와중에 시아파가 많이 확산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역으로 포위되는 이제 그러한 국면들을 최근 몇 년 동안 되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뭐 그래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그다음에 이제 이란으로 연결되는 초승달 지대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사우디의 남쪽에 있는 예멘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란이 지원하는 이제 반군 세력들이 이제 지금 대부분 국토를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미국이 좀 더 확실하게 나를 밀어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미국은 또 심지어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이란하고 뭔가 핵협상 딜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사우디나 이제 쿠웨이트,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란 나라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미국이란 나라가 중동에 와서 한바탕 난리를 쳐놓고 가서 정신없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몸만 싹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또 이란이랑 짝짝꿍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미국을 못 믿겠다라고 당연히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다면 유럽, 미국 다 무슨 탈탄소 에너지 전환하면서 우리의 그 부를 어떻게 보면 뺏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나라라면 차라리 같은 석유 국가인 러시아랑 입장을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지난 2016년인가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이제 결성이 됐던 거고,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모스크바와 리야드는 뜨거운 관계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사우디와 이제
그 러시아는 또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카타르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약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 왕이라는 단이라는 이제 통치 체제인데 그 내부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외부에서는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궁정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면서 지금까지 또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일이 또 하루 아침에 또 발생할 수도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제 인구가 너무 적은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뭔가 급변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물론 카타르도 그걸 잘 아니까 미군 기지도 그다음에 튀르키예군 기지도 다 이제 카타르에 두고 있는 거죠. 보면 대표적인 아직 큰 기업들은 잘 이제 안 보이고요. 예. 이제 주로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이 그 동안에 이제 두바이에 이제 많이 갔었는데 네. 카타르가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되게 노력들을 이제 많이 기울였죠. 많이 기울였지만 그래서 이제 또 항구를 둘러싼 또 경쟁도 되게 치열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제 그 카타르하고 서로 이제 항구 증설 뭐 이런 물류 허브 이런 경쟁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사우디가 이제 나섰죠. 이제 더 이상 두바이에서 있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 사우디에서 사업하고 싶으면 리야드에 본사를 옮겨라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이제 고민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와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가 서로 이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군요. 예. 뭐 세금도 깎아주고 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원체 또 뿌리는 돈이 많으니까 네. 이제 더 이상 그 두바이에 본사를 둔 업체는 인정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하고 싶으면 리야드에다가 차려라. 미국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뭐 사실은.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 네옴시티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우리 관련 업체들을 뭐 동반 같이 해서 이제 투자를 가서 하겠다. 근데 혹자는 이게 사업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짙은 그렇죠. 그런 의견도 많이 내거든요. 네. 박사님 그러니까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뭐 보통 이제 네옴시티 여러 가지 이제 플랜들이 있지만 네. 그 길이가 이제 수십 킬로에 달하는 네, 이제 네. 10km. 네. 예 그거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갸우뚱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사우디는 이제 이걸 통해서 뭔가 서부 지역 그 동안에 개발이 잘 안 되던 해안 지역 등등에 대한 새로운 이제 발전을 이제 도모하겠다라고 이제 했던 거고 최근에 중동 국가 사우디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국가들이 그 동안에는 무기 수입을 다 외국에서 돈 주고 그냥 비싼 돈 주고 사오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 운영 이런 거 다 외국인들에 맡겼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입장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자국의 회사를 설립을 하고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최소한 우리가 쓰는 돈,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로 이제 점점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항상 석유 가격이 원유 가격이 내리면 우리한테는 좀 잊혀진 국가가 됐다가 또 원유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또 관심 대상이 됐다가 하는데 우리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중동 국가들 사이의 관계 변화, 여러 가지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시적으로 좀 관심을 이제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사우디나 이제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는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 건설을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점점 시장이 괜찮아지는 건가요? 그런 경쟁이 심해질수록? 그러니까 뭐 해외 건설이라는 입장이 사실은 이제 좀 해외 건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각 세대별로 우리가 해외 건설을 바라보는 시각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아주 비싼 나라가 됐잖아요. 더 이상 우리 사람이 직접 가서 뭐 건물을 짓거나 이럴 수는 이제 네.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한 일들은 뭐 튀르키예 업체를 비롯한 이제 많은 전 세계 업체들이 와서 다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이제 뭐 플랜트라든지 여러 가지 고부가 가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또 뭔가 우리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좀 뒤떨어지는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2010년대 같은 경우도 플랜트 업체들 이제 많이 이제 중동에 진출했다가 큰 손실을 이제 보아서 국내 건설 업체들이 몇 년간 되게 고생을 이제 하기도 했었던 것처럼 중동이라는 지역은 결코 이제 만만한 지역도 아니고 상당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들은 다 뽑아오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얼마든지 요구를 커스터마이징 해달라고 또 하는 까다로운 고객들인 거죠. 그리고 그 수준도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한번 잘 트면 여러 가지로 우호적일 수 있고 그렇죠. 도움을 많이 받고 특히나 우리는 뭐 100% 에너지를 이제 수입하는 국가들 입장이라고 보면 중동 국가들하고는 기본적으로 좋은 관계,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이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